전문의와 함께하는 2024년 알레르기 질환 온라인 학부모 교육. 알레르기 걱정 없는 밝고 건강한 세상을 바라며 아나필락시스라는 주제로 강원대학교 병원 알레르기내과 권재우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원대학교 병원 알레르기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권재우라고 합니다.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아나필락시스가 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일단은 알레르기는 원래 우리 면역계가 우리 몸을 지키는 거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을 이렇게 물리쳐주고, 최근에 코로나 이런 게 아주 우리 면역 관심을 많이 일으켰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 몸에 해로운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몸에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롭지 않은 여러 가지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여러 가지 음식까지도 이제 면역계가 쓸데없이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걸 알레르기, 그러니까 면역계가 과민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인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뭐가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데, 알레르기 비염, 천식, 그다음에 땅콩이나 여러 가지 알레르기 최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건 땅콩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가 1990년대쯤부터 이제 증가를 하고, 최근에 새로운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걱정이 됩니다. 자, 면역계가 쓸데없이 반응하는 건데, 면역계 중에서 어떤 면역이냐? 기억을 하는 면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백신을 맞잖아요. 코로나 백신이 최근에 많이 맞았었는데, 우리 면역계에 기억을 심어줘서 미리 기억했다가 잘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는 이런 기억을 가지고 우리 몸을 지켜주는 그런 면역을 적응 면역 혹은 이제 획득, 기억을 획득한다 그래서 획득, 특이 면역 그러는데, 이 이름처럼 어떤 거 하나를 다 기억했다가 강하게 반응하는 이런 면역계가 알레르기에 작용합니다. 그런 면역도 사실 종류가 있는데 이 그림은 그냥 예뻐서 가져왔습니다.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면역계 중에서도 좀 덩치가 큰 녀석, 예를 들어 기생충 같은 거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떻게든 기생충을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작용하는 면역계가 알레르기 반응 때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주로 합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 줄을 그은 에오지노필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이런 면역계가 작동을 하는데, 주인공이 얘기는 합니다. 지금 보시면 요 Y자로 삐죽삐죽 올라가 있는 게 항체고요. 이 IgE 항체와 요 마스트셀이라는 비만 세포가 작동하는 것이 알레르기 반응. 오늘의 주제가 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말씀을 하시나?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인데요. 아주 급격하게 반응한다. 이 면역계, 이 세포가 하는 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병원에 가서 이런 검사를 해보신 자녀를 두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소위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알레르기가 많으니까 병원에 그런 물질들을 이렇게 검사 키트로 가지고 있어서 피부에다가 살짝 발라줍니다. 긁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뿔긋뿔긋 반응이 나오는데, 좀 잘 보이는 학생 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막 부어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흔한 먼지, 꽃가루 이런 게 피부에 살짝 닿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부어오르게 되면, 생각해 보면 이게 꽃가루 시절에 얼마나 얘가 눈이 붓고 가렵겠습니까? 또 코로 치면 얼마나 재채기가 나고 코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간질간질합니다. 그리고 기관지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면
저희가 천식이라고 해서 숨이 답답하거나 기침이 계속 나거나 할 수 있죠. 오늘의 반응은 아나필락시스는 이게 전신적으로 와서 몸의 혈관 하나하나까지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진짜 위험한 쇼크까지도 올 수가 있는 게 오늘의 주제인 아나필락시스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그림이 좀 더 와닿는다를 떠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반응은 이 물질을 묻힌 뒤에 한 5분 내지 10분 만에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원인을 만나면 금방 일어납니다. 가깝게 비염만 생각해도 우리가 비염이 있으신 분들 먼지가 나면 재채기가 막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반응은 먼지가 풀썩 날리면 바로 그냥 콧물 재채기가 나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나필락시스라는 반응도 어떤 만일에 음식이 원인이면 먹으면 금방 어제 먹은 거에 오늘 그런 건 없어요. 먹으면 금방 나타나는 반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림이 좀 복잡하지만 이 세포가 비만 마스트셀이라는 세포가 IgE라는 알레르기 항체를 가지고 이렇게 대기를 하다가 어떤 원인 물질이 딱 오면 그 자기 기억이랑 딱 맞으면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요 그림을 보면 빨간색 물질을 확 분비를 합니다. 이 분비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반응이 확 일어나는데 그때 나오는 대표적인 물질이 들어보신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라서 저희가 항히스타민제를 알레르기 약으로 많이 쓰죠. 하여튼 등등의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게 되면 얘네 이 세포가 하는 일은 여기 적군이 나타났다. 여기 뭔가 끔찍한 놈이 침입을 시작한다. 이제 이런 사인을 우리 몸 면역계에 보내게 되면 면역 세포들을 이제 부릅니다. 빨리 일로 와. 이렇게 부르게 되면 길을 넓혀요. 우리 세포들이 혈관을 타고 오기 때문에 혈관을 넓히는 일을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혈관이 이렇게 넓어지는 게 보이죠. 혈관이 넓어지면 이제 다음 면역 세포들이 어디야, 어디에 나타났어? 이러고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게 혈관이 넓어지면 몸이 부어요. 아까 전에 보신 마치 두드러기처럼 부은 그런 것들, 그리고 가렵습니다. 원래 기생충이나 큼직한 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털어내려고 하거든요. 가렵다는 건 손으로 물리적으로 뭔가 털어내는 행동이죠. 장에 들어오면 장에 들어온 거를 빨리 기생충을 보내야 되니까 막 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막 설사를 하게 되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몸 호흡기로 들어오면 기관지가 좁아져야 우리가 기침을 했을 때 더 멀리 효과적으로 튀어나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몸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피부에서는 혈관이 넓어지니까 빨개지고 부어오르고 또 가렵고 이제 이런 게 사실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트셀이라는 이 알레르기 세포와 항체는 서로 짝을 지어서 이렇게 결합된 상태로 외부 환경, 침입자가 들어오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눈, 코, 더 밑으로 내려가면 저희 기관지, 그리고 우리 몸속이기도 하지만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통과하는 여러 이 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바깥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 다 모여 있어서 피부, 이 적군이 들어오면 알람을 빨리 울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알레르기 세포다. 알람을 빨리 울려야겠죠. 어디 뭐 그런 농담도 있지만 큰 돌이 굴러오는데 돌 굴러와유 하면 사고가 나게 테니까 빨리 알람이 울리는 그게 바로 이 알레르기. 사실 알레르기 반응 중에서도 타입 1 즉시형 알레르기 반응의 특징이고 이게 바로 오늘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이제 기본 일어나는 면역계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과 만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코에서 주로 나타나면 알레르기 비염, 콧물 재채기, 간질간질, 눈도 가렵고요. 기관지는 천식, 피부는 아토피 피부염. 자, 오늘의 주제, 전신에 나타나게 되면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나필락시스를 발견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받은 실험을 한번 보시면 옛날에 그 종두법이라 그래서 백신을 개발할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 좀 한다 하는 의사들은 이제 백신을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는데 모나코에 있는 이 의사들은 모나코 바닷가의 이 해파리 독 때문에 아마 골치를 썩였는지
해파리 독을 백신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강아지한테 해파리 독을 줍니다. 원인이 되는 거를 먼저 이렇게 주사를 해서 이 면역계에 기억을 심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 물리쳐 주더라. 이제 백신이죠. 그래서 강아지한테 해파리 독을 주고 몇 주가 지나서 그 다음 해파리 독을 줬을 때 사실 아무렇지도 않을 줄, 이제 그 백신을 맞았으니까 강아지를 건강하게 지켜줄 줄 알았는데 강아지가 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원래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거꾸로 일어났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아나라는 말이 라틴어인데 거꾸로 일어났다 이런 뜻이고요. 필락시스가 보호해 준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꾸로 갑자기 안 좋아졌다라고 해서 아나필락시스가 발견이 됐고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처음에 줬을 때부터 알레르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레르기는 우리 몸이 기억하는 거에 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기억을 하려면 겪어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뭐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옛날에는 문제 없었는데요? 라고 의아해 하시는데 괜찮던 거에 생깁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거에는 생길 확률이 매우 낮아요. 예,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괜찮던 거에 생기는 게 알레르기다. 예, 꽃가루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게 아니다. 꽃가루를 살면서 겪다 보니 생긴다.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왜 얘는 보호해주지 않고 엉뚱한 일이 생겼느냐? 보통 백신이 만드는 항체는 IgG 항체라고 해요. 그리고 알레르기 때 생겨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IgE 항체라는 게 생깁니다. 자, 뭐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 아마 여기 참여하신 분은 다 궁금해하실 만한 알레르기 검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IgG 항체, 우리 몸에 보호해주는 주로 백신이 만드는 항체인데 IgG 항체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건 아니에요. IgG 항체가 만들어져도 그중에서 보호를 할 수 있는 항체가 있고 못하는 항체가 있기 때문에 소위 백신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IgE 항체도 마찬가지입니다. IgE 항체가 만들어졌다는 건 한번 겪어봤다 이런 의미지 IgE 항체가 우리가 피검사로 알레르기 검사를 하거나 해서 IgE 항체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꼭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를 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아니 나는 쌀을 먹어도 맨날 오늘 아침도 먹고 이상이 없는데 왜 알레르기 검사는 내가 쌀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나오냐? 그러면 저는 그냥 무시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IgE 항체가 내 몸에 있다고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안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많다. IgE 항체가 뭔가에 생기는 체질은 40%라고 합니다. 거의 반이에요. 근데 그중에 그 IgE가 실제로 반응을 일으켜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는 일부다. 그래서 검사를 했을 때 해석하는 건 전문가하고 상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념우표입니다. 해파리도 보이시죠?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기념우표, 아나필락시스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는 체질적인 문제, 이렇게 IgE라는 항체를 만드는 체질이 좀 있어서 있는 집에 좀 잘 있고요. 그리고 그 체질을 타고 나면 무조건 다 생기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지만 살면서 어떤 환경에서 겪느냐에 따라서 알레르기가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거죠. 불편함이. 그렇기 때문에 최근 수십 년 새에 알레르기 질환이 이렇게 증가한 건 우리 인류의 유전자가 갑자기 변해서가 아니라 사는 환경이 이 수십 년 사이에 많이 변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아나필락시스는 전신에 나타나는 거죠. 뭐 비염처럼 코도 막힐 수 있고 천식처럼 숨도 찰 수 있고 피부에 가장 그런 세포들이 많기 때문에 울룩불룩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에 나타나게 되면 몸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혈관까지 하나하나 알레르기 반응에 참여하게 되면 혈관이 넓어지고 관이 넓어지면 피가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이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관 안에. 그렇게 되면 저혈압이 오고 눈앞이 안 보인다, 아니 갑자기 실신을 하거나 어지럽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게 되는 그런 중증 쇼크 상태가 아나필락시스고 응급실에 오는 아주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나필락시스 그러면은 제일 근자에 많이 들어보신 거는 뭐 계절마다 벌에 쏘여서 돌아가셨다는 분들 이야기도 있지만 최근에는 아마 코로나 백신 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나필락시스가 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백신을 맞고 15분 대기한 다음에 집에 딱 가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아나필락시스는 어떤 특정 원인, 메모리가 기억을, 면역계가 기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생기고 그 기억에 노출됐을 때 거의 15분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이 사람이 15분 괜찮으면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금방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주사랑 먹는 거는 좀 다를 수 있어서 먹었을 경우에는 한 30분, 뭐 여유 있게는 뭐 1시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먹는 것도 대개 2시간 안에 일어나는 게 아나필락시입니다. 보통 30분 이내에. 그래서 아나필락시 금방 일어난다. 뭐 자료가 그 뒤로 계속 보고가 있었지만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되는 사례는 여러 건 있었지만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사망은 없는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벌에 쏘여서 뭐 이런 사망 뉴스가 나온다거나 외국은 땅콩이 유명하죠. 그래서 땅콩이 문제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약은 뭐 항생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조영제 투여 후에 학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또 우리나라 좀 오래된 뉴스긴 하지만 뭐 인천 쪽에 뭐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했는데 원래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면서 아이가 사망 상태에 빠진 그런 뉴스가, 슬픈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고 오늘 이 교육을 주최하는 센터에서 이 안심학교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많죠. 먹는 거, 뭐 벌에 쏘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많고요. 여기는 이제 강원도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여기 강원도가 빨갛게 칠해져 있죠. 이게 아나필락시스가 많이 생기는 지역일수록 빨갛게 칠한 건데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강원도가 아주 많이 생기는 지역이고 주요 원인은 아마도 벌에 많이 쏘여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 자녀분들은 조금 다른데 물론 자녀분들도 벌에 쏘일 수 있겠지만 주로 아이들은 음식이 원인입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원인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아이마다 음식이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교육 환경을 생각하면 이 먹는 곳이 대부분 학교 아니면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돼서 더 고민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아나필락시스가 생기면 이게 아나필락시인지 알아야 저희가 치료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아나필락시스는 특정한 물질에 노출됐을 때 특정한 물질에 노출이 됐을 때입니다. 이거 저거가 아니라 그랬을 때 메모리가 기억을 면역계가 기억하는 거를 딱 만났을 때 피부가 대부분 두드러기가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일단 우리 눈에 제일 잘 보이고 피부는 뭔가 들어오면 다 적군이에요. 그러니까 면역계가 더 촘촘하게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증상이 대부분 있고 그러면서 숨이 차거나 기관지가 부어오르는 거죠. 혹은 혈관이 다 늘어나서 혈압이 떨어지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장 운동이 뭔가 이렇게 적군을 떨어내려고 하는 장 운동이 막 활발해지는데 혈관이 늘어나서 부어오르니까 이 부은 게 움직이려니 이제 배가 아프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나필락시 증상입니다. 여기 퍼센트는 환자가 이제 발생했을 때 얼마나 이 증상이 흔하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피부 증상이 제일 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을 내릴 때, 의심할 때 피부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기준이 됩니다. 피부가 불편하면서 혈압이 떨어지거나 숨이 차거나 배가 아프거나 했을 때 진단을 내리는데 자, 아나필락시스는 쇼크예요. 그죠?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면 재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증상으로 아느냐? 못 써 있을 만큼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안 보이거나
피가 잘 공급이 안 되면 안 보이거나 매우 어지러운 서 있기 힘든 호흡기는 부어 올라서 막히는 거거든요. 아, 조금 느낌이 그래요. 이게 아니라 죽을 것처럼 숨이 차요? 이러면 네 라고 대답할 만큼 숨이 찬 거죠. 너무 가려워 미치겠는 사람도 답답해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기관지가 부어오르는 정도의 그 다음에 배가 싸르르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아프고 설사가 막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나필락시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우리 알람이 울리면 뭔가 외부에서 침입한 애들을 떨어내려는 움직임을 확 유발하는데 일단 혈관이 늘어나면서 붓고 가렵고 피부가 나타나고 혈압이 떨어지고요. 기관지가 붓기도 하고 수축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침을 해서 이 좁은 거를 불어야 세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기관지 내보내려고 하고 위장관 운동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새로 나온 진단 기준도 있는데 별로 다르지 않고 중요한 건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때 일단 피부가 1번 진단 기준을 보시면 피부가 이렇게 두드러기가 생기고 중요한 건 급성. 갑자기 막 이렇게 되면서 숨이 막 차거나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워서 좀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경우. 피부가 더하기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때 저희가 아나필락시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설사 피부가 없으면 그런 거 다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피부가 좀 애매하더라도 저희가 혈압이 떨어지거나 그때는 이제 뭐가 의심되는 물질, 얘가 원래 이거만 들어가면 안 좋았는데 싶은 물질에 노출됐을 때 그럴 때는 숨이 차거나 혈압이 떨어지거나 배만 너무 아파도 저희가 아나필락시스로 의심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피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뭐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점점 목이 물린 것처럼 올라온 이거 하나하나 밑에 마스트셀이라는 이제 알레르기 세포가 있겠죠. 쟤네들이 이제 이렇게 부어오르고 어떤 분, 지금 사실 아나필락시 쇼크가 나신 분인데 전신이 뻘겋게 되거나 이렇게 좀 이 탁구공처럼 눈두덩이나 입술이 큼지막하게 부어올라서 한 2, 3일 정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런 뿔긋뿔긋한 거는 또 조금 지나면 금방 없어져요. 그게 마스트셀이라는 세포가 만드는 피부에 만드는 그런 병변의 특징. 나타났다가 금방 없어지네. 가렵고 그러면은 저 마스트셀 알레르기 세포가 만들었구나.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나필락시스 이런 증상이랑 비슷할 수 있는 녀석들이 천식, 그다음에 그 여학생들 가끔씩 실신하거나 하는 경우, 또 공황장애 이런 게 있는데 천식, 기관지에 알레르기가 왔다고 두드러기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실신, 너무 긴장해가지고 픽픽 쓰러지는 친구들은 되게 창백하고 식은땀이 쫙 납니다. 알레르기는 붉어지고 우둘두둘하고 가려워요. 그래서 구분이 또 되죠. 그래가지고 피부가 보통 기준이 많이 됩니다. 모르겠으면 의사하고 상의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 알고 계시고 공황장애는 혈압이 막 치솟으면서 막 겁을 내겠죠. 뭐 좀 붉어지고 땀을 흘릴 수는 있겠지만 막 가렵고 우둘두둘한 알레르기랑 좀 다르고 그다음에 뭐 혈압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치솟는 경우가 많고 해서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자, 두드러기라는 거 피부 이렇게 보시면 우둘두둘 만드는 것들이 뭐 더 많이 늘어나고 하더라도 한 지역만 한 이렇게 두드러기만 보면 여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되게 몇 시간 하루 넘지 않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또 딴 데 생기고 이런 걸 저희가 두드러기라고 부르는데 의료적으로 두드러기라는 뜻은 마스트셀이라는 세포가 만들었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두드러기가 나거나 피부에 저렇게 우들두들해지면 그냥 알레르기련이 어떤 내가 뭘 잘못 먹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두드러기를 한 번쯤 겪는 거는 모든 사람들 중에 40% 정도는 살면서 한 번쯤은 두드러기를 겪고 오늘 참여하신 학부모님들도 아마 두드러기 한 번쯤은 겪으신 분이 반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두드러기가 다 알레르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반복되고, 뭐
15년 전에 한번 그랬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살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뭐 1년에 네다섯 번, 세네 번씩 반복되고 혹시 그러면서 진짜 숨이 좀 심하게 차거나 좀 그 어지러운 기운이 막 생긴다거나 하는 게 있으면 저희가 알레르기인지 확인합니다. 왜? 아나필락시스가 차후에 위험성이 있는지 판단을 하죠. 하지만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거는 흔히 있습니다. 왜 일어나는데 알레르기도 아닌데라고 말씀하시면 요 세포가 참 좀 보기에 피곤하시지만 여기 보면 IgE라는 항체로 알레르기 때문에 요 마스트셀이라는 알레르기 세포가 활동하기도 하지만 태생이 알레르기 일어나라고만 만들어진 건 아니라서 면역계에서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들거나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또 사실 우리가 이유를 모를 때도 있어요. 사실 무증상 코로나에 걸렸다 치면 우리 면역계는 알겠지만 저희는 모르겠죠. 그런 이유로 뭔가 면역 활동이 조금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두드러기 같은 거는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쇼크까지 만들진 않죠. 그냥 한 번쯤 구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에 그게 알레르기, 특정 물질을 우리 몸이 기억해서 과민한 반응이라면 겪을수록 더 심해질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알레르기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이 신경을 쓸 게 있는지 의사가 확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연습 시간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1시간 전부터 저한테 환자가 온 거예요. 두드러기, 또 혈관 부종은 이 탁구공처럼 붓는 거. 가려워 죽겠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왔습니다. 아나필락시스일까요? 채팅창에 기다 아니다 남겨주십시오. 채팅창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니요, 감사합니다. 꽃사슴 어린이집 권비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힘이 납니다. 아니죠, 예. 왜냐하면 죽을 것처럼 숨이 차지 않고, 뭐, 그 다음에 혈압이 떨어진 거, 눈이 안 보인다거나 어지러워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같이 다른 게 없어서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하시고요. 자, 4일 전부터 이 발진, 피부가 뿔긋뿔긋해지고 가렵고 점점 심해졌어요. 오늘은 숨도 답답한 것 같아요. 가려워 미치겠는 거죠. 그렇게 저한테 왔습니다. 아나필락시스일까요? 자, 채팅창 예원 어린이집 김준현 선생님 아닌 것 같습니다. 네와 아니오가 섞여 있네요. 자,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나필락시스는 뭐죠? 15분입니다. 15분. 그러니까 이게 오랜 경과를 거치는 질환은 아니에요. 그래서 숨까지 답답하다는 사람을 그냥 요것만 가지고 아니요 할 수는 없지만 예, 제가 답으로 생각하는 건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사단이 날 거면 15분 만에 난다. 그렇죠. 4일 동안 갖고 있을 거리는 아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이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30분 전부터 숨까지 솔솔 차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나필락시스인가 싶지만 한 열흘 4일 되셨다고요? 조금 가능성은 떨어져 보인다. 하지만 확인을 해봐야죠. 맛이 이상한 음식을 먹고 이런 말씀들은 다들 잘 하시죠. 1시간 후에 식은땀과 설사와 복통으로 죽겠어라고 말한 사람은 이거는 식중독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피부가 붉고 우둘두둘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기관지가 부어 올라서 좁아져서 숨이 찬 것도 아니고 혈압이 떨어진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배가 싸르르 하신 거죠. 벌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세요. 벌에 써이고 못 써 있겠다고 누워 있습니다. 정답은 채팅창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 아나필락시스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어요. 메모리. 자, 이렇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알레르기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이래요. 제가요, 무슨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떨 때는 괜찮고, 어떨 때는 또 그래요. 가끔 그래요. 뭐 이렇게 말하면 알레르기 아닌 걸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벌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 벌에 쏘였으면 이거는 알러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꼼꼼히 말씀드리면 벌의 종류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벌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지러워서 누워 있다, 못 써 있다. 이거는 아나필락시스를 보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전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오한이 막 들고 몸살이 심해요. 코로나 백신 때 흔히 보시던 모습이죠. 오전에 맞았는데 밤에
서 있지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 백신 부작용이죠.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입니다. 다만 만일에 이분이 피부를 보니까 두드러기가 막 나 있었다면 그러면 아나필락시스 서 있지도 못하겠다고 하시니까 혈압이 떨어졌나도 재봐야겠고 피부가 그러면 아나필락시스인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백신이 원인이냐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면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15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혹시 오한이 들고 몸살이 있으셔서 곧 안 먹던 약 드신 건 없냐? 약에 의한 알레르기는 아닌지 저는 찾아볼 것 같습니다. 조금 별스러운 예들을 들었지만 이런 걸 들으시면 아나필락시스가 뭔지 조금 감을 가지실 것 같아서 같이 해봤습니다. 오전에 백신을 맞고 밤부터 가려 지금 말씀드린 환자네요. 아나필락시스 같아요. 두드러기에 어지럽고. 근데 백신이 원인이냐?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전문가한테 가서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는 에피네프린입니다. 왜 에피네프린이냐? 에피네프린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요. 자율신경계 물질입니다. 이 자율신경계가 어떨 때 활성화되냐 하면 이 교감신경인데 이 미친 개가 쫓아올 때 도망갈 때 그럴 때 이제 혹은 누구랑 싸울 때 그래서 fight와 flight라고 하는 이 막 흥분했을 때 나오는 그 자율신경의 물질이 에피네프린인데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개한테 쫓기면 막 달려가겠죠. 그러려면 기관지가 확장되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들이 다 쪼그라들면서 이 도망가야 되는 큰 근육으로 피를 다 몰아줍니다. 혈압이 올라가죠. 도망가야 되니까. 그렇게 돼서 아나필락시스 때 나타나는 기관지가 좁아지고 혈관이 늘어나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랑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게 에피네프린이기 때문에 에피네프린 주사가 아나필락시스 치료의 기본입니다. 아나필락시스 치료는 에피네프린, 근육 주사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 주사도 아무 때나 놓는 게 아니라 이 허벅지에 딱 놓으시는 거예요. 쇼크가 났을 때는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가 잘 돌지 않아요. 그래서 허벅지에 큰 근육에다가 주사를 놓으셔야 에피네프린이 피에 쓸려서 몸에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근육 주사라고 뭐 어깨나 엉덩이나 뭐 잘못 놓으시면 이 쇼크 때는 피가 잘 안 가기 때문에 몸에 빨리 안 퍼져요. 빨리 약이 돌아야 회복이 될 텐데 그래서 허벅지 정해진 자리에 놓습니다. 이거는 저희 홈페이지, 저희 모바일 홈페이지 오시면 이 동영상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과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응급실에는 이런 프로토콜을 줘서 환자를 쇼크에 맞게 관리를 하도록 기본은 이겁니다. 빨리 119에 전화하고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를 의사가 처방했으면 써라. 그리고 쇼크 포지션으로 산소 주고 수액 주고 이제 의료진들이 할 일을 하면서 핵심은 뭐다? 요 4번입니다. 응급실에 가는 겁니다. 우리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는 응급실에 가는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청각을 다툴 수 있는 상황이라 응급실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의사들이 잘 살립니다. 근데 들어오기 전에 돌아가시면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는 마치 보험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한테 전문가한테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사기는 이렇게 캡슐에 넣어서 드리기 때문에 캡슐을 벗기면 어떻게 돼요? 떨어뜨리면 안에 바늘이 상할 수 있어요. 핸드폰 케이스처럼 꼭 요 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는 거죠. 사용법은 윗뚜껑 열고 말씀드린 위치에 허벅지 앞에도 옆에도 아닌 살 많은데 누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아는 게 병이라고 항히스타민제도 있고 저는 천식이 있어서 벤톨린도 가지고 있고 뭐 스테로이드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도움은 되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아요. 별 의미 없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죽고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약들은 좀 가렵거나 뭐 조금 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핵심이 에피네프린이기 때문에 에피네프린 사용하는데 방해가 되면 나중에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 핵심이다. 절대 항히스타민제가 에피네프린이 필요한 상황을 전혀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약 먹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의심되면 응급실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부터가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애가 의심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진단이 일단 붙으면 그 분께는
특정한 물질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나필락시스는. 그러니까 그 물질을 일단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만 피하면 됩니까?에 대한 답을 드려요. 이것도 피하세요. 그걸 교차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안전한 게 뭐예요? 이것도 알려드려요. 뭐 이거를 쓰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거를 완전히 갖춰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갖췄다고 해도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뭐 벌에 쏘이고 싶어 쏘이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에피네프린 자가 주사기를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환자에 따라서는 여기 보시는 팔찌나 뭐 카드나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이나 벌 알레르기 같은 거는 아예 좀 아나필락시스가 안 나게 그런 치료를 하는 과정들도 있어요. 자, 그럼 원인은 어떻게 찾나요? 간단합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돼요. 호주 같은 경우와 많은 나라들은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원인은 알레르기 전문의가 진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해요. 알레르기 분야는 우리나라가 좀 많이 늦습니다. 워낙 결핵이나 옛날 병들이 중요한 시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의심되면 검색을 하셔서 알레르기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내가 아나필락시가 맞는지, 위험성이 있는지, 만약에 맞으면 뭐가 원인이고, 무엇도 피해야 되고, 뭐가 안전한지를 정확히 소견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거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나필락시스가 나야지 알 수 있는 거냐? 먹어봐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아냐? 이러실 수 있잖아요. 자, 아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쇼크까지는 안 나더라도 자꾸 특정한 거에 대해서 자꾸 두드러기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한번 의사와 상의하셔서 혹시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검사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무엇에 IgE, 소위 알레르기 반응이 나와도 그게 한번 겪었다는 뜻이지 실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검사로 미리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의심되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자, 이 기억에 되게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한번 상의가 왔었는데 그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 부모님이 이렇게 적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학생을 가르치는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 여러 개를 가르치면 못 알아듣죠. 중요한 건 그것만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모든 걸 적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확한 전문의, 알레르기 전문의를 찾아가서 의사 소견서를 떼오라고 하시면 돼요. 학부모님들도 의사 소견서를 떼서 가져다 주셔야 안전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문의 소견서를 줘야 정확히 기관이나 학교에서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필요하죠. 음식이 알레르기면 어떻게 피할지 식품 라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의사분들이 해주시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우리는 젊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심혈관계 고혈압이나 뭐 심장질환 이런 거는 좀 별개의 얘기인데 아이가 알레르기 체질인 애들이라 천식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보다 아나필락시스가 없는 아이들보다는 좀 더 정확히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쇼크가 났을 때 더 안전해져요. 이게 더 심해질 확률을 떨어뜨려 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본인의 자녀가 아나필락시스이거나 의심이 된다면 걱정이 안 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은 자꾸 죽는다는 얘기까지 하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도움이 되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라는 건 학기 초에 아나필락시스, 천식, 아토피 피부염, 뭐 이런 것들을 식품 알레르기 이런 것들을 학생들을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담당 교육하시는 분들을 저희 센터에서 의무 교육을 시켜드려요. 어떻게 대응하고 뭔지. 그리고 필요하면 오늘과 같이 아이들을 같이 관리하시는 학부모님들 교육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선생님, 학생들 나중에 또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식을 올리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키트, 저희가 드릴 때는 사실 빈 가방입니다. 근데 거기에 학생이 만일에 아나필락시에 있으면 의사가 보통 두 개를 줍니다. 이런 자가 주사기를 하나를 이제 학교에다 갖다 놓고 천식에 대한 약도 넣을 수 있는 이런 키트와 여기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넣어드립니다. 자, 되게 슬픈 얘기지만 인천에서 뇌사 상태 지금 사망한 그런 아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유 탄 카레를 먹고 30분 뒤에 이제 애가 쓰러졌습니다. 그쵸? 15분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금방 나타난다는 게, 아, 아나필락시스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얘는 그러기 전에 벌써 밥을 먹는 과정에서 두드러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얘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그 학기 초에 분명히 적어서 보냈다. 학교가 잘못한 거다. 사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누구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 슬픈 얘기고. 다만 이런 과정에서 안심학교 시스템이 있었다면 부모도 오늘 같은 교육을 받으셨으면 이렇게 흘려서 적어서 보내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을 것 같고 선생님도 이런 적어서 왔을 때 학부모에게 좀 더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적극성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 아나필락시를 생각했다면. 그리고 그 보건교사나 이런 사람만 그 혼자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감내하는 게 아니라 급식하시는 분, 담당 교사, 그리고 아이들까지 이런 것을 상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야, 너 지금 운동할 때 아니야? 빨리, 너 알레르기도 있다며? 빨리 가봐. 이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이 훨씬 더 촘촘하게 갖춰지지 않을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안심학교를 하시는 학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지만 확실히 조금 더 공감대를 얻고 자신감 있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가 그 필요하신 분들에 맞게 정보를 얻기 쉽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좀 더 짧고 중요한 내용만으로 동영상과 여러 가지 글이 있고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 사용법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과 관리를 이런 SNS 등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용 중에 궁금하신 부분 채팅이나 말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예, 아이고, 요런 것도 아시네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주로 사과, 키위, 복숭아, 사람마다 되게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런 걸 먹으면 입안이 좀 간질간질하고 붓는 분들이 있어요. 입 근처에 뭐 비염 증상도 좀 나올 수 있고, 그런 거를 저희가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입이 불편하니까요. 그렇게 불렀었는데 그 용어는 이제 그만 쓰고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부르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 첫 번째 그게 왜 생기느냐? 보통 꽃가루 때문에 생깁니다. 보통 우리 몸의 면역계 메모리, 기억을 그 원인이 되는 물질이 만드는데 요거는 좀 다르게 꽃가루가 만듭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복숭아나 뭐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생기는데 그게 분자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생겼는데 그 꽃가루를 인식하는 항체, 알레르기 세포들이 이 음식 그 복숭아 뭐 이런 걸 먹으면 그 꽃가루인 줄 알고 그뭐 덤벼가지고 불편을 일으킵니다. 대부분은 그런 물질들은 우리 위를 지나면서 깨지는 게 대부분인데 하지만 국내 보고에서는 100명의 병명 중에 8, 9명 정도는 그 물질이 이렇게 위를 통과해서 살아 들어가서 전신에 흡수가 되면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런 환자들을 실제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은 꼭 입만 불편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위험성을 오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먹어서 입만 가려워요 하는 경우는 에 불편하니까 먹지 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확인을 할 게 그런 증상을 호소한다면 너가 그럴 때 혹시 엉뚱하게 멀리에 막 두드러기가 생기고 그러지 않니? 그렇다고 하면 절대 금지 그리고 전문의 진료 받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벌떡 아나필락시스가 있습니다. 지연 반응 여부가 원인 물질에 따라 달라지나요?
지연 반응은 원인 물질이 노출된 후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나요? 지연 반응이라는 말씀이 아마 아나필락시스 이후에 한 번 더 쇼크가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자, 원인 물질. 자, 일단은 벌독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하죠. 벌에 쏘여서 아나필락시스가 났을 때 이게 다 회복된 이후에 한 번 더 강력한 아나필락시스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쇼크가 난 사람, 회복이 된 뒤에도 거의 한 24시간 관찰하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그다음에 옛날에 내가 진짜 2번 반응이 온 적이 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벌독 같은 경우는 뭐 빼버리면 되는데 어떤 약을 저희가 관절에다 넣었거나 그러니까 그 원인이 되는 놈이 몸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뒤늦게 또 반응이 올까 봐 충분히 병원에서 지켜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좀 더 보고 가라고 할 때, 괜찮아요 하지 마시고 그런 배경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병원 혈액 검사에서 호상구 수치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호상구 수치가 왜 올라가나요? 뭐 고려해야 하나요? 호상구 수치가 얼마나 올라갔냐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알레르기에 등장하는 호산구라든가 비만세포, 마스트셀이라든가 이런 녀석들은 알레르기만 일으키진 않아요. 올라가면 뭔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겠죠. 우리 몸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병이지 자기 할 일을 하느라 올라간 건 박수 받을 일이죠. 그래서 호상구 수치가 높아요. 병입니까? 성립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다만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레르기 체질이에요. 항상 좀 높아요. 그럼 체질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게 되지 않고 다른 복잡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고민이 되시고 의사가 진료를 권하셨다면 전문가에게 가서 상의를 받으십시오. 답을 한 번에 드릴 만큼 단순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네 번째, 15kg 미만의 소화는 절대 사용할 수 없나요?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답을 아시고 질문한 거 아닌가? 쓰면 되죠. 다만 누가 책임지냐? 처방한 의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환자에 따라. 그 아이가 아나필락시스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건 큰 문제죠. 하지만 필요한 애가 정확한 교육으로 적절하게 쓸 수 있다면 그 아이한테는 그렇게 안전한 안전망은 없는 겁니다.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고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환자마다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과 이 약을 투여했을 때의 위험성, 15kg 미만이면 5kg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사가 보고 판단하실 거예요. 예, 다른 그 또 질문 채팅창 보면은요. 아버님이 벌초만 갔다 오면 알레르기 반응으로 가려워합니다. 예, 그냥 항히스타민제 드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죠? 저희 퀴즈 중에 맨 위에 가려우면 가려운 거예요. 다른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알레르기가 원래 기억하고 그런 건데요. 벌초 같을 때 올라오는 경우에는 그냥 풀독. 그래서 그게 알레르기 한 4천, 8천쯤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만 마시면 배가 아파요. 그냥 안 마시면 돼요. 그게 알레르기는 아닙니다. 저는 풀만 닿으면 붉어져요. 체질이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메모리를 가지고 그런 건지 그냥 그 피부 자체가 어떤 이렇게 쓸리고 이런 성분에 좀 민감할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괜한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말씀드린 전신의 다음 부분 말고 울긋불긋한 게 올라오거나 진짜 숨이 차거나 이제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전문가한테 보시면 되고 지금 드린 얘기만으로는 불편하면 약 먹고 매년 그러면 가시기 전에 항히스타민제 하나 먹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의와 함께하는 알레르기 질환 온라인 학부모 교육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